전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6월절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6월절 음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나 물감과 같은 색칠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이거 혼자서 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색칠 도안을 따라하는 것이. 그러면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기억할 때 그 사람들은 꼭 그랬다고 해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뭐냐? 집안 청소였다고 합니다. 항상 하던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집안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전사님이 지금 들고 있는 이 맞자, 이 효소가 없는 빵인데요. 이 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시작하기 전에 집안 청소를 다 같이 하고 빵을 숨겨놨다고 해요. 그냥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네, 집안 청소를 다 하셨으면 이제 나누어둔 도안에 따라서 우리가 색칠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음식들이 다 의미가 있겠죠. 보통 6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 보여드린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맛자입니다. 그 다음은 뭐처럼 보이나요? 만화에서 나오는 고기 같죠? 원래 어린 양의 정강이 뼈를 하는데 그냥 뼈만 하면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고기가 조금 붙어있는 걸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뭔가요? 달걀입니다. 원래 삶은 달걀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바로 쓴 나물입니다. 그 다음은 뭐처럼 보이나요? 양배추라고 하는 친구가 있나요? 양상추입니다. 아직 안쪽에 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잔이죠. 이 잔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소금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롯셋이라는 이스라엘 양념입니다. 이 음식들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가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맛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굉장히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빵을 부풀려 먹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효소가 없는 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급박한 때 주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였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정강이 뼈를 향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앞에 봤던 어린 양의 정강이 뼈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바로 제2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은 쓴 나물입니다. 정확하게는 푸른 허브, 그러니까 푸른 약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종류가 다양하고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양상추죠. 양상추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전사님은 샐러드가 떠올라요. 샐러드는 되게 싱그럽죠. 이렇게 양상추를 하는 이유도 같은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봄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에 봄이 올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 다음은 소금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눈물 먹어보는 친구 있어요? 눈물이 먹어보면 되게 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받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소금물에 이 앞에 음식들을 찍어서 먹는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하롯셋입니다. 이거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 하롯셋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주 먹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하롯셋에 들어간 것은 제일 먼저 사과예요. 사과, 양파, 견과류,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집의 특징에 따라서 추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재료들을 와인으로 졸인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색상으로 보이세요? 보통 젓갈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젓갈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벽돌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죠. 과거에 받았던 고난,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현재
색깔을 꼭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푸른 양상추와 같은 반드시 봄 올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이런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는 것이 이 6월절 식탁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색칠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색칠을 해볼 건데요. 다 해보면 좋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사님 딱 2개만, 가장 쉬운 것과 그나마 좀 어려운 것 2가지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양상추입니다. 우리 함께 색칠을 할 텐데요.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2번째 그리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옅은 색깔부터 칠하는 것이 더 쉽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사용하는 것은 브랜드가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이렇게 옅은 색깔을 칠합니다. 다 색칠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그 그림 도안이 음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흑백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 그림을 전문으로 배우신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먼저 옅은 색깔을 칠해주시면 나중에 문지르거나 할 수 있겠죠? 자, 어떠세요? 괜찮나요? 지금 잘 모르겠죠? 색깔도 너무 옅어가지고. 네, 이 정도 색칠을 해줄게요. 밑바탕 양상추가 이 연두색 때문에 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다음으로 할 색깔은 조금 더 진한 초록색입니다. 이렇게 쭉 색칠을 해주시면 이렇게 쭉 색칠을 해주시면 점점 이게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나요? 이게 그 색깔이 겹쳐지면서 되게 그럴듯해집니다. 예쁘죠? 지금도 되게 싱그러운 채소가 돼가고 있어요. 막 뜯어 먹고 싶죠? 자, 우리 색깔 2개만 더 칠해볼까요? 조금 더 어둡죠? 근데 양상추가 이렇게 어둡지 않으니까 우리 끝에 쪽만 이렇게 효과를 줘볼게요. 그러면 가운데가 더 도드라져 보이겠죠? 마지막으로 양상추에는 거의 없는 짙은 녹색을 이렇게 조금씩 그어서. 네, 어때요? 네, 전사님은 굉장히 만족해요. 그러면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루셋입니다. 하루셋은 색칠도 어렵지만요,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당시 이스라엘은 토기 그릇을 사용을 했겠죠. 그릇 먼저 색칠을 해줍니다. 톡이니까 당연히 흑색이어야겠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재미없죠? 벌써 팔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자, 조금 더 이제 그 모래색에서 조금 더 진한 황토색을 칠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현대 이스라엘 말고요, 그 고대라고 할 것까지 있나요? 하여튼 이스라엘을 보면은 거의 자, 이렇게 그 그릇 색칠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바로 적색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루셋 안에. 이게 빨간색이 뭐라고요? 이 빨간색을 색칠하는 게 빨간색 재료 자체가 들어가진 않아요. 하루셋 안에. 근데 빨간색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데 와인에 많이 절여진 사과가 이렇게 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면 하루셋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갈색을 꺼내요. 갈색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색칠을 해줄 거예요. 이게 뭘까요? 양파 같은 거죠. 양파 같은 게 와인에 졸이면은 이런 색깔이 난대요. 전사님도 집에 가서 해보려고요. 궁금해서. 근데 집에 와인이 있나?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좋겠죠. 네, 흰색이 거의 안 나타나더라고요. 양파가 참 이게 색깔을 말하기가 묘한데, 양파가 절여지면 와인에 절여지면 와인색으로 당연히 변하는데 이게 익으면서 또 반투명해져요. 보니까. 근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하루셋은 젓갈색 빛이 거의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의미에 따라서 색칠을 해주셨으면 갈색과 적색으로 전체를 이렇게 한번 쭉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진하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쭉 색칠해주면 그럴듯한 양상추와 하루셋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꼭 해보시고요.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네,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아빠가 잘하신다. 아빠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6월절 음식 만들기 색칠 공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